안녕하세요. 필드스터디 김석현 강사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이제 필드스터디가 운영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제가 주로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이제 새로운 강의가 나오면 업로드해서 그냥 이제 인트로를 업로드 해가지고 띄워놓는 용도로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공통 질문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두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강의를 찍고 나면은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제 새로운 그 버전이 발표되곤 하죠. 뭐 V-Ray나 뭐 라이노나 뭐 스케치업 다 이제 매년까지는 아니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계속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스케치업은 매년 새로 나오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도 매년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새로운 버전에 대한 신규 새로운 기능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올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인 것 같다 하면은 그걸 또 촬영해서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스터디에서 운영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 사이트를 잠깐 띄워놨고요. 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인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뭘 먼저 배워야 되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런 식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먼저 배우면 더 효과가 좋을까요? 같은 질문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걸 써야 더 좋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작업에는 그거에 맞는 특정 프로그램을 골라서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순으로 배우게 됐었는데요. 먼저 포토샵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포토샵은 이제 이제 말 그대로 포토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뭐 합성이나 리터칭 같은 거, 그리고 뭐 색감 조정, 아니면 뭐 필터를 씌운다든지 해서 아예 이미지 분위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고요. 대신에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감히 포토샵의 기능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토샵이 굉장히 기능이 많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건축학과에서 쓰는 기능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분의 1 정도만 마스터하고 있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신 처음에 기능이 많고 활용 방법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배우기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를 보면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선과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일러스트레이터를 진짜 많이 쓰게 되거든요. 다이어그램은 이제 선으로 그리는 다이어그램 되게 많이 그리잖아요. 뭐 엑소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아이소 이미지 같은 거 이제 뽑아서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 선으로 이제 메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해 줄 때도 있고, 그런 거를 그릴 때 일러스트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대신에 그래서 선 기능이나 이제 이런 일러스트 기능에 삭파 그리는 거 굉장히 많이 쓰죠. 저희한테 사실 다이어그램이 그게 되는 거고, 그 대신에 무거운 측면도 좀 있어요.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화면 아트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크기를 너무 키우고 화질을 너무 높이면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가 이제 1기가가 넘어가고 2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 아트보드 크기를 잘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도 아트보드가 많아지고 커지고 이러면은 굉장히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이 굉장히 많으면 다 선 하나하나를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선을 빼서 포토샵으로 넣으면 그걸 다 하나의 이미지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선 하나하나를 다 객체로 따로 보기 때문에 다 조정이 가능한 대신에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막 20장씩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장에 해당하는 선이나 글이 다 들어가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패널 만들기에는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그냥 글과 선이 PDF로 나중에 변환을 했을 때 오류 없이 유지가 되고,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도 글과 선을 이제 크기를 아무리 키웠다 줄였다 이거 반복을 하더라도 화질이 깨지는 경우가 없어요. 포토샵은 화질을 한번 이미지를 줄였다가 다시 늘리면 이미 줄이면서 픽셀이 낮아져서 이게 다시 늘렸을 때 화질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화질이 높은 걸 낮추는 건 굉장히 쉬운데 낮은 걸 높이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나 이런 걸 자주 조정해야 되는, 이제 패널 만들다 보면 조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고 조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내가 레이아웃을 딱 짜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걸 넣었는데 안 어울려서 저걸 옮기고 줄였다가 늘렸다 이렇게 하니까 패널 같은 걸 만들 때는 사실 포토샵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니면 인디자인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예 책을 만들려고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제 포트폴리오 사실 책이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나 책 편집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여기 링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링크 기능은 일러스트레이터도 있고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인데, 인디자인은 일단 어떤 인디자인 이제 아트보드를 열어놓고 페이지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거를 갖다 놓든지 기본적으로 링크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인디자인은 그거를 좀 자주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링크라는 저 기능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그게 어떤 건지는 뒤에서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링크를 사용하면 이제 외부에 있는 거를 그냥 끌고 들어와서 잠깐 이미지로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요. 그래서 패널 만들기 편하고, 당연히 포트폴리오 만들기 편하고, 일러스트레이터랑 마찬가지로 PDF로 변환을 했을 때 글과 선에 깨짐이 굉장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JPG로 내보내면 당연히 픽셀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깨지는데,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 나중에 페이지 크기를 아무리 줄이거나 아무리 늘려도 이 그 선과 글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포토샵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프로그램은 이제 새 페이지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다 비슷해요. 인디자인만 조금 다르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 그다음에 해상도, 그다음에 컬러 모드 이런 거 지정하고 열면 되고요. 아까 여기서 픽셀이 깨진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간단히 원을 그려서 보통 항상 작업할 때 새 레이어를 열어주시면 좋고, 이렇게 해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보시면 이게 끝부분이 이렇게 픽셀이 깨지면서 화질이 이렇게 좀 낮아지게 되죠.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게 포토샵의 당연히 기본적 원리고 어떤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색깔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리터칭 하거나 그런 걸 할 때는 포토샵이 정말 편리하지만 패널을 만들 때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글을 쓰거나 선을 그리는 기능이 굉장히 일러스트레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널 만들 때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쓰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또 그려볼게요. 또 동그라미를 그려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하나도 깨지지가 않죠. 아까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게 픽셀 칸이 보였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리 확대해도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장점이고, 이제 이게 이미지라고 생각했을 때 줄이거나 늘렸을 때도 깨짐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PDF로 내보냈을 때도 PDF도 사실 선을 인식을 해요. 선과 글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내보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문제라고 하면은 선이 되게 복잡한 거를 내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봤을 때는 되게 선 굵기 조정을 잘했다 생각하고 내보냈는데, PDF에서 보면 그게 엄청 뭉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도면 같은 경우. 도면에 선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그 상태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상태에서 JPG로 내보내거나 PDF로 변환을 하고 JPG로 내보내거나 하면은 또 문제가 없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의해서 PDF로만 봤을 때 선이 이렇게 뭉치지 하고 인쇄를 맡기면 또 제대로 나오게 돼요.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디자인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은 제가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중에 한 페이지를 이렇게 그냥 불러와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하나씩 놓여져 있죠. 이게 다 링크가 이렇게 따로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고치고 싶다 하시면은 우클릭하셔서 Edit Original을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미지를 링크를 했으면 이미지 파일이 열고, 포토샵도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나오게 돼요. 그 안에서 크기 조정도 할 수 있고, 크롭도 할 수 있고, 크롭 조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여기서 Edit Original 눌러주면 포토샵 파일이 아예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해주면, 저장하고 닫아주면은
이 링크 옆에 이렇게 경고 표시 같은 게 조그맣게 떠요. 거기를 눌러주면은 이미지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 이미지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해주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죠. 만약에 이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게 사진을 교수님 이 사람을 좀 지웠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지웠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다시 저장을 한 다음에 JPG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미지를 교체를 해야겠죠.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을 엄청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고화질 모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화질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저화질 모드로 보게 되면은 저화질이 되는 대신에 엄청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사실 이거를 인디자인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했으면 움직일 때마다 엄청 버벅거렸을 거예요. 인디자인은 전부 지금 외부에 있는 링크를 끌고 들어가서 여기서 잠깐 이렇게 원래 미리 보기 이미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가벼워합니다. 이게 나중에 고화질로 당연히 내보내기 할 때 당연히 고화질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널을 만들 때도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널 만들 때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그 안에서 그냥 그려가지고 바로바로 옮기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디자인도 그 패널 만들 때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책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 어떤 어도비 툴을 배워야 되냐,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단점을 알고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다, 지금 내가 패널을 만들어내니까 일러스트레이터를 먼저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이제 투시도나 조감도 같은 렌더링을 해서 그거를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리터칭을 좀 더 먼저 해야 된다 하면은 포토샵을 배우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필기 스터디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어도비 툴 어떤 거를 먼저 쓰면 좋냐, 어떤 걸 배우면 좋냐 하는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했을 때 더 유용하더라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린 거고요. 뭐 질문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뭐 다른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하셔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